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현대적인 원자 모형과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대적인 원자 모형을 통해서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머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보어가 현대적인 원자 모형인 양자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보어에 의해서 제안하게 된 새로운 이론이죠. 보어는 양자론을 통해서 수소 원자가 어떻게 그런 선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제 보어 이론에 따르면 수소 원자의 전자는 껍질,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니는 껍질을 가지고 있고 각 껍질마다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 값이 바로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라는 에너지 값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는 상태의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갈 때나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올 때나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 이걸 이제 특수한 양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그걸 사진을 찍으면 바로 특정한 모습의 그런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전자가 들어올 때, 그때 두 번째 껍질, N이 2인 껍질, 두 번째 껍질로 들어올 때의 상황이 바로 이 가시광선의 상황이고, 이게 바로 발머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견한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의 발머 계열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됐고요. 자, 두 번째보다 더 바깥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들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외선. 그다음에 첫 번째 껍질로 오는 전자들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외선 그런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자, 자외선 첫 번째 껍질로 오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 라이먼. 세 번째 껍질로 오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 라이먼 발머 파셴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세 번째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이먼, 두 번째 발머, 세 번째 껍질로 오는 전자에서 파셴 계열의 그런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 원자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자, 그 보의 이론에 이어서 계속 이제 보호 이론이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해서 현대적인 그런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현대적인 원자 모형은 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호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개념인데, 이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부분은 일단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이 선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쭉 있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 비슷한 에너지를 갖는 그런 선이 이렇게 근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에너지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껍질이라 할지라도 에너지가 약간씩 다른 그런 전자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거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증명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동하는 것들이죠. 바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들은
그 위치와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에너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근데 이미 어쩐다고 그랬어요? 보호이론에서 뭘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바로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자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양자화되어 있다, 특정한 양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요 에너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위치는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핵으로부터 무한대의 거리까지 이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핵으로부터 무한대의 거리까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는 특정한 껍질을 따라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확률이죠. 전자라고 하는 게 어디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로 전자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나온 값을 실제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걸 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위에는 전자의 존재에 의한 오비탈이 생기게 되는데, 오비탈은 이런 형태로 s오비탈, 이런 형태로 p오비탈, 그리고 d나 f오비탈 같은 오비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s오비탈은 공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똑같은 거리를 가면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껍질에, 즉 K 껍질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껍질에 한 개씩 존재를 하게 되고, 그 한 개의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된다. 자,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령.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확률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들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K 껍질은 없고요. L 껍질부터 하나씩 존재합니다. L, M, N, O. 그래서 L 껍질부터 존재하는데, 하나의 p 오비탈에는 세 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 오비탈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오비탈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거고, 전자는 총 6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전자 6개가 들어있다. 자, d 오비탈부터는 모양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d 오비탈 역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 껍질부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개의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F오비탈은 역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껍질부터 존재하고요. 7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오비탈의 종류와 그런 이제 껍질에 대한 배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각각의 껍질에는, 자, K 껍질이 있다 합시다. 잠깐만요. 자, K 껍질이 있으면 K 껍질에는 바로 요 1s, s 오비탈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L 껍질에는 ES하고 EP가 있고요. M 껍질에는 3S하고 3P하고 3T가 있고요. N 껍질에는 4S하고 4P하고 4D하고 4F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각 껍질에 해당되는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양자수라고 그래요. 양자수. 각 오비탈, 각 껍질에 들어있는 각 오비탈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양자수라고 불러줍니다. 오늘은 양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양자수, 그다음에 부양자수, 그다음에 자기양자수, 그다음에 스핀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양자수를 일명 방위양자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방이라고 하는 건 뭐 동서남북 그런 방향 같은 걸 방이라고 하는데 부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 방위양자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양자수가 있고요. 스핀 자기양자수 혹은 스핀양자수가 있습니다. 주양자수는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양자수는 l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양자수는 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래쪽에 첨자로 l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ml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스핀양자수는 이건 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ms 혹은 스핀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혹은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하는데 자, 주양자수가 뭐냐? 주양자수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바로 몇 번째 껍질이냐를 나타내는 게 주양자수입니다. 즉 K 껍질은 주양자수가 1이죠. L 껍질은 주양자수가 2가 됩니다. M 껍질은 당연히 주양자수가 3이 되겠죠. N 껍질은 주양자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1, 2, 3, 4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뭐 2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하는 그런 보호의 우리 양자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자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에너지 값에서 바로 요 n값 이게 바로 이게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째 껍질이냐. 그러니까 이 식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수소는 껍질이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만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이 S냐 P냐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수소 원자에 있어서는 같은 껍질에 있기만 하면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부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는 L로 표시하는데 이 부양자수는 주양자수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양자수는 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0에서부터 n-1까지의 숫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S는 전부 다 L이 0이에요. S는 0. P는 얼마냐? P는 L이 1이 됩니다. N이 2이기 때문에 2-1에서 1까지 가는 게 맞겠죠. 얘가 3이니까 얘는 0하고 1하고 2까지 가는 거. 여기는 0, 1, 2, 3까지 가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 부양자수는 S는 0, P는 1, D는 2, F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껍질에 어느 오비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L, 부양자수이다. 그럼 자기양자수는 뭐냐? 자기양자수는 이 M자가 그 마그네틱에서 나온 거예요, 마그네틱. 우리 그 자석 할 때. 자, 이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건 이거 이제 부양자수 아래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부터 0을 거쳐서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오비탈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오비탈을 우리는 바로 이제 ml이 얼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l이 0이니까 이것도 역시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ES도 마찬가지죠. L이 0이죠. 고로 그 밑에 있는 오비탈 하나도 0이 됩니다. 근데 P는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자, L이 1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플러스 1의 이런 3개의 자기 양자수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SP는 있고 D는 어떻게 될까요? D는 오비탈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D에 해당되는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자기 양자수가 결정이 되겠지. F는 어떻게 되겠어요? F는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잖아. 근데 얘가 3이잖아요. 그럼 이제 눈치 채겠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그 오비탈의 개수에 맞춰서 자기 양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스핀 양자수는 뭐냐? 모든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개의 전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또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서로 반대의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의 스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반대의 스핀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스핀 양자수라고 불러줍니다. 반대의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71쪽에 나와 있는 전자의 스핀에 관한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돌게 되면 여러분들 그 보기에 화살표가 아래로 그어지는 그 같은 방향에 이 스핀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스핀을 정할 때 화살표를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핀 방향을 정할 때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모든 오비탈은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그런 스핀 양자수를 갖는 2개의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스핀 양자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전자의 회전 방향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와 같은 스핀 양자수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간단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실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수에 관한 부분은 실은 예전에는 화학 2에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화학 1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엄마 아빠나 삼촌들도 양자수에 관한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화학 2를 안 하는 분들은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과거에 이제 화학 2까지 했던 그런 분들은
양자수라는 걸 좀 알 수도 있죠. 또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물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 양자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자수에 관한 부분들이 실은 낯설고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양자수에 관한 부분까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수업을 끝낸다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수업이 금방 끝나겠네요. 자, 양자수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원자들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K 껍질, 그다음에 L 껍질, 뭐 M 껍질, 뭐 N 껍질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전자 배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몇 번째 껍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이 몇 번째 껍질이라는 껍질의 순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바로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N이라고 표현하고요. 주양자수라고 우리가 적어줍니다. 자, 주양자수 N은 1, 2, 3, 4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양자수 N값. 주양자수는 워낙 우리가 많이 접했던 거니까 금방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양자수라고 불러주는 혹은 방위양자수라고 불러주는 값이 있습니다. 이 방위양자수는 바로 각 껍질을 구성하는 오비탈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K는 S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요. L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있죠. M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와 D 오비탈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N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 그다음에 D 오비탈 하나, F 오비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양자수를 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L은 뭐냐? 0에서부터 n 마이너스 이제 0에서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0에서부터 n 마이너스 1까지를 우리가 L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n이 1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0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S는 L 값이 0이 됩니다. P는 1이 되고요. D는 2가 되고요. F는 3이 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에 해당되는 각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방위양자수, 부양자수가 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ML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이제 자기양자수입니다. 이 자기양자수는 마그네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M자를 사용하는데, 바로 각 오비탈에 내부적으로 오비탈이 몇 개 있느냐, 그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자기양자수입니다. 알다시피 S 오비탈은 한 개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 오비탈은 3개, 그죠? D 오비탈은 5개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부터 0을 거쳐서 플러스 L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0이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0. P는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총 5개의 오비탈이 자기양자수로 이렇게 5개의 숫자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F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3이니까 마3, 마2, 마1, 0, 부1, 부2, 부3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각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고요?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요. 그 2개의 전자를 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스핀이라고 그래요. 스핀. 돈다라는 거죠. 우리 뭐가 도는 겁니까? 팽이가 도는 거죠. 팽이가 도는 것처럼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 그 스핀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우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시계로 돌았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위 아래에 해당되는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스핀을 표현합니다. 그 스핀을 표현할 때 바로 이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스핀 양자수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오비탈에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전자가 하나씩 해서 총 2개의 전자가 한 세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두 개의 전자는 서로 반대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대 스핀을 가지고 전자가 배치되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 4개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뭐 2다 그랬으면 무슨 껍질이다? L 껍질이네. 그다음에 뭐 L이 0이다 그랬으면 얘는 S 오비탈이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껍질의 S 오비탈.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의 S 오비탈은 M 값이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자기양자수를 뭐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써버리면 그건 잘못된 상황이 되겠지. 절대 이게 두 번째 껍질에서 S 오비탈을 고르게 되면 무조건 자기양자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핀 양자수는 뭐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죠. 스핀 양자수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뭐 이런 경우에 이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L이 0이 아니고 1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3개 중에 하나가 선택권이 될 수가 있지. 이런 경우에 ML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다.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역시 이것도 잘못된 배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수에 관한 부분은 양자수에 해당되는 그 전자를 4가지 양자수를 통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숫자 4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숫자 배열, 양자수 배열에서 잘못된 배열을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은 양자수에 관한 내용이고 양자수에 관한 내용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뭐 2번 복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습도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다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다음 진행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복습 좀 하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